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생각 드시기 전에 지금 차트에서 먼저 딱 한 자리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 채널의 하단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이 채널을 타고 몇 년 동안 상승해 왔습니다. 중간에 큰 하락들이 찾아왔었어도 이 채널들을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번에 큰 하락으로 인해 이 채널 하단선을 벗어나게 됐고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타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채널의 하단을 넘으려면 채널 하나만 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준의 일목그룹 하단까지 같이 돌파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시경제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즉 한마디로 지금의 시장은 차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시 변수까지 같이 걸려있는 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이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은 돌파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 자리를 먼저 돌파해 주는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단숨에 74K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되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상승장 회복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여전히 결정적인 자리를 넘어서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적인 자리 앞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일단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어제 비트코인은 5시간 만에 71K까지 상승을 이뤄내고 추가적으로 74K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딱 지금 모습만 보시면은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낸다는 건 이제 슬슬 상승의 회복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역시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유입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 거시경제적 문제들까지 합해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승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황스러웠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룸에서 곧바로 이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것들 빠르게 스윙 타점 잡아서 함께 안내를 진행했었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의 상단선을 다시 한 번 더 딛고 일어난 상태는 맞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윙 타점들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고요. 물론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영상 댓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점에서는 74K까지의 상승분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이 상승 흐름들을 전부 다 쫓아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익절의 근거들이 분명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들, 한마디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안정적인 목표가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게 되며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현물 기준 대략 한 4%의 수익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등장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흐름들에 대비해 놨다 하더라도 코리니 분들께서는 갑작스럽게 바뀌는 관점에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많이 난감하실 거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게되는 의견과 반대되는 흐름들이 등장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쳐가지 마시라고 이 스터디룸 통해서는 이에 따른 실시간 현황들 전부 다 제가 바로 일기장처럼 바로바로 남겨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실시간 현황들은 전부 다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따라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인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현황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부터 이 차트에 대한 분석들 면밀히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오늘의 분기점이 어딘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진실 한 번씩 딱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흐름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집중력 조금 더 끌어올리셔서 같이 함께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 딱 보시면 비트코인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타고 올라왔었던 상승 채널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비트코인 자체는 2022년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을 당시 딱 처음으로 이 채널의 하단선까지 완벽하게 이탈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데까지 1년의 시간들을 소요했던 걸 보여주었는데, 이때 당시를 딱 제외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채널들을 기점으로 움직여왔던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강조를 드렸던 것들 역시도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최소한적으로도 이 채널의 하단선을 돌파해서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의 그림들을 그려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넘기 이전까지에 나오는 상승들 속에서는 단기적인 반응들만 체크해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크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 말 그대로 급등한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와, 이제는 상승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의 하단선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와 또 마주치게 됐죠?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까지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대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은 강력한 유동성이 몰려있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지나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황들을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가의 폭등 문제들 전혀 진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러한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항들을 돌파해낼 만큼의 신규의 유동성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전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유입세를 기대한다라는 것들은 저는 사실상 이것들은 희망 고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의 비트코인 트래커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순유입 자체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ETF에 넣는 기관들은 멍청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이 이 정도로 진입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비트코인이 진짜 저점을 다져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잠깐 차트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이 126K를 달성하던 당시, 이때 당시가 2025년도 10월 6일경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ETF 트래커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자, 2025년도 10월 6일에도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다? 비트코인에서는 기관들의 유입 자금이 크게 들어왔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유입세 자체는 그때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바로 기관들이 지금 유입을 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의 자리들이 저점이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에 대한 근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유가에 대한 선물 거래 차트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 유가의 가격들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처럼 현재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의 서사로 엮어서 만들어내려는 세력들의 이야기는 이 유가가 130달러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 6월 당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했던 당시 비트코인은 폭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됐고, 결국에는 이 유가가 먼저 정리된 후에야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되찾았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직까지 유가가 안정되지 않은 이 시점 속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상승 회복까지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승이다를 예상하고 있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안정들,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야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상승들이 아예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정말 최대 상승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대 바로 78.9K까지는 우리가 상승분을 열어볼 수는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던 당시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되찾기 이전에 이때 당시에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등장을 했던 건데, 이 관세에 대한 협의안들이 나오고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제서야 이렇게 두꺼운 일목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격이 이 근처까지 붙는 모습들은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어설 만한 유입세들이 들어오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지금의 상황 역시도 지금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해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자리들에서 부딪혀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승의 흐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들을 끌어들이는 힘들이 조금 필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던 비트코인이 현재 단기적으로 물량이 크게 쌓여있는 지지라인 70K를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최대 하락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58K 이 라인까지는 최대 하락분 여전히 열어둔 채로 관점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물론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60K대 라인에서 지지부진 횡보를 이어가며 이 구름대를 기간 조정으로 밀고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를 쉽게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이 구름대를 얇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얇게 만드는 과정들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떨궈내야만 구름대가 얇아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항을 맞고 내려올 당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분들이 더 크게 일어나서 이 구름대를 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변수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 종결이 되고 이란군이 전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제 유가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잡게 됐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는 안정되었다라는 의견들을 갑작스럽게 표현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같이 애매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안내들은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인사이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대응들도 굉장히 심플한 게,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4K대에서 매도 물량들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온 것들, 한마디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 결국에 지금 세력의 장난질이었다는 근거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 다시 이 상승 채널에 복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짧게 반등 타점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등 타점 받아볼 수 있는 부근, 현재 30분봉 기준의 일목구름 상단과 이 채널선이 겹쳐 있는 부근,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지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채널 상단선까지 우리가 단기적인 단타 바라볼 수 있겠고, 지금의 시점에서 상승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내서 안정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의 목표가 75.4K까지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겠다. 물론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열려있는 것들은 78.9K였지만 여기까지는 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매도 블럭까지 뜬 이상 저는 다시 한 번 더 눌릴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황승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롱에 무조건 베팅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이 일단 결정적인 자리들을 넘어서 주는지,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선들에서 단기적인 반응 매매를 이어가야겠다, 이러한 생각들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신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이트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